율림로펌에 새로운 의뢰인이 찾아오며 시작됩니다. 그는 바로 유명 건축자재 기업 한길산업의 오너인 김민준입니다. 그는 얼마 전 작고한 아버지, 한국 현대건축의 거장으로 불리는 조각가 김동인의 유언장을 둘러싼 소송을 의뢰합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같았지만 그의 표정은 불안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그의 내면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김동인 조각가는 생전에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산은 오직 하나뿐인 아들인 김민준에게 돌아갈 것이라 모두가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재산의 90%를 동인예술재단에 기부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나머지 10%는 조각가의 젊은 아내에게 돌아갔고 아들인 김민주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김민주는 격노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눈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겁니다. 평생 저를 미워하더니 죽어서까지 저를 괴롭히는 거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상속법상 명백한 유류분 침해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가진 것을 보고 저를 부러워하겠지만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김민주는 그저 돈과 승리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훈은 그에게서 자신을 투영합니다.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냉철함을 가진 윤석훈이지만 때때로 드러나는 인간적인 결은 그 또한 가족과 약자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죠. 그는 단순히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 부자 간의 깊은 갈등의 원인을 파헤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직감합니다. 그는 김민준에게 묻습니다. 아버님께서 당신을 미워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김민주는 과거의 상처를 쏟아냅니다. 마치 곪은 상처를 억지로 째듯이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잘했다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림을 그려 보여드리면 재능이 없다고 툭 던지셨습니다. 제가 법학과를 진학한다고 했을 때 네 주제에 뭘 할 수 있겠냐 하셨습니다. 평생을 돈이나 벌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처럼 김동인 조각가는 예술이라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아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훈은 그 겉모습만 믿지 않습니다. 그는 냉철한 눈빛으로 김민준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김 변호사님, 사람의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말이 가장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남긴 진짜 유언을 찾아야 합니다. 그는 강효민에게 특별한 미션을 줍니다. 강 변호사,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내가 맡겠다. 강 변호사는 김동인 조각가의 인간적인 기록을 찾아와라. 그의 삶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만 이 소송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다. 두 번째 챕터. 삶의 그림자와 엇갈린 진심. 강효민은 김동인 조각가의 생전 작업실을 찾아갑니다. 작업실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와 흙 그리고 굳어버린 물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방은 조각가 특유의 고독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작품과 스케치 그리고 그의 삶의 흔적이 담긴 공간을 둘러보며 조각가가 평생을 예술에만 바친 냉정한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사건을 조사하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작업실 한편에 방치되었다 했던 듯한 낡은 책상에 앉아봅니다. 서랍을 열자 그 안에서 낡고 먼지 쌓인 나무 상자 하나가 나옵니다.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그의 작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의 낡은 일기와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강효민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봅니다.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연욱해 바랜 일기장에 윤희라는 이름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
너의 미소가 나의 영원한 영감이 될 것이다와 같은 절절한 사랑의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요미는 직감합니다. 윤희는 김동인 조각가의 첫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김동인 조각가가 김민준을 낳은 후에 아내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일기에는 윤희를 잊기 위해 나는 예술에 미쳤다. 민준이를 볼 때마다 윤희가 떠올라 마음이 아프다와 같은 고통스러운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유미는 한 남자의 비극적인 사랑과 그로 인해 상처 입은 아들의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아들을 미워했던 게 아니었어. 첫사랑을 잃은 슬픔과 아들에게서 첫사랑의 모습을 발견한 고통 때문에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었던 거야. 그녀는 또한 그가 평생 아들에게 돈이나 벌어라고 했던 말의 진심을 깨닫습니다. 김동인 조각가는 예술이라는 고독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그 고통을 물려주기 싫었던 겁니다. 하지만 김민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미움과 멸시로 다가왔던 거죠. 서로 사랑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평생을 엇갈린 길을 걸어온 부자의 비극적인 서사를 강여미는 온몸으로 느낍니다. 강효민은 이 사실을 윤석훈 변호사에게 보고합니다. 윤석훈은 강효민의 보고를 조용히 듣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의 첫사랑 이름이 윤이었다고 했나? 강효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왜 그러세요? 윤석훈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굳게 닫히던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한때 율림로펌의 에이스였지만 가족과 관련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그 아픔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 완벽주의자라는 가면 뒤에 숨겨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 챕터. 법정 유상과 감정의 충돌. 드디어 법정 공방이 시작됩니다. 상대 변호사는 한길산업의 상속 관련 전문 변호사 한예리입니다. 그녀는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로 상속법 조항만을 내세우며 김민준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유언장이 아무리 사적 감정의 결과라 한들 법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다룹니다. 망인의 유산을 자식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은 상속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명백한 유류분 침입니다.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소송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훈은 이번엔 법률 논리가 아닌 인간의 마음을 변론의 중심에 놓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묵직한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석훈, 피고 측 변호사님께서는 망인 김동인 조각가가 아들에게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은 것을 미움이라 단정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오랫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 감정을 법이라는 차가운 잣대로 증명하려는 것은 또 한 번의 폭력과 같습니다. 이때 강효민이 증거물로 낡은 일기장을 제출합니다. 강효민, 증거물 10-A, 망인 김동인 조각가의 1970년대 일기장입니다. 이 일기장에는 윤희라는 이름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이 윤희는 김동인 조각가의 첫사랑이자 동인예술재단의 창립 멤버인 윤희 여사였습니다. 망인은 평생을 그녀를 잊지 못하고 살았으며 그의 예술혼은 모두 그녀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한 상속재판이 아닙니다. 한 남자가 평생을 걸고 지키려 했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한예리 변호사는 이를 감정적인 호소일 뿐이라며 일축하며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강효민은 마지막 증거물을 꺼냅니다. 바로 조각가의 마지막 미완성 작품입니다. 강효민, 이 조각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만들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한 여인이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인은 아버지의 첫사랑 윤희 여사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의뢰인 김민준 씨의 어린 시절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유언장으로 아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았지만 이 작품으로 자신의 삶과 사랑, 그리고 아들에 대한 진심을 넘겼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그는 첫사랑을 놓친 후회와 아들을 향한 미안함을 한 작품에 담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아들에게 진정으로 물려주고 싶었던 유산입니다. 재능이 없다는 말은 사실 내 삶의 고통을 너에게 물려주기 싫다는 비뚤어진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돈이나 벌어라는 말은 내가 겪은 가난과 외로움을 너는 겪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집니다. 김민주는 그제야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고 오열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미움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랑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재판은 법률적 승패를 떠나 한 가족의 50년 넘는 오해를 풀어내는 치유의 장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챕터, 진정한 유산, 치유와 화해. 유튜버. 재판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끝납니다. 김민주는 유언장에 담긴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고 소송을 취하합니다. 그는 이제 돈이 아닌 아버지의 예술혼과 삶의 가치를 물려받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동인예술재단과 협력해서 아버지의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신처럼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윤석군은 강효민에게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수고했어. 너가 없었다면 이 재판은 그저 돈 싸움으로 끝났을 거야. 난 여전히 재판의 승패에만 집착했을 거지. 강효민. 아닙니다.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사람의 마음을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아까 왜 그렇게 놀라셨어요? 윤희라는 이름이 혹시... 윤석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내 어머니 이름이 윤희야. 강효민은 충격을 받습니다. 윤석훈의 눈은 아련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진욱 배우의 과거 작품 속 캐릭터들처럼 윤석훈에게도 가족과 약자에 대한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는 김동인 조각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오랜 오해의 그림자 속에 살아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훈. 김동인 조각가의 삶은 어쩌면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이었는지도 모르지. 나는 내 감정을 숨기고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아왔어. 하지만 이제 알 것 같다. 유산이라는 건 텅 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남은 따뜻한 기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에스콰이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에필로그. 끝나지 않는 여정, 에스콰이어가 문다. 이번 팔에는 단순히 한 가족의 오해를 푸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유산은 무엇인가요? 돈과 명예, 성공이라는 껍데기 아래 숨겨진 당신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가요? 이 드라마는 법정이라는 공간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관계를 비치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 연인과 친구, 동료와 상사,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고 오해하며 때로는 서로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학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스콰이어는 그 모든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보듬습니다. 차가운 법의 연어 뒤에 숨겨진 뜨거운 인간의 마음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치유를 선물하는 에스콰이어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또 어떤 새로운 사건과 인물들이 등장할까요? 윤석훈의 숨겨진 가족사는 과연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